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밀로이드증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할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의 김기현입니다. 제가 주로 형질세포 질환을 주로 보기 때문에 다발골 수정에 대한 강의는 뭐 많이 했었는데 오늘 혈액암협회에서 아밀로이드증의 이해에 관련된 강의를 부탁해서 처음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아밀로이드증이라는 병은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단백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병인데 여기 그림을 보면 가장 흔한 것이 우리 면역글로불린 경세에 의한 것이고 그 다음으로 흔한 것이 트랜스아이레틴이라는 단백질, 드물게 이제 아포프로테인이나 아밀로이드 A 같은 단백질로 인해서 만들어지는데 이 원래의 단백질 구조는 완전히 이렇게 다르게 생겼습니다. 다르게 생겼지만 이것들 조각이 이제 떨어져 나가서 체내에서 좀 어려운 말로 베타시트라는 걸 만들고 이게 꼬여서 섬유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실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고 실이 만들어지면 이것이 이제 심장이나 신장 같은 데 가서 쌓이게 되면 원래 단백질 모양은 이렇게 완전히 다르지만 실제로 만들어지는 이 실 같은 모양은 비슷해지고 그래서 이것들이 장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전증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 이 병의 주요 병태 생리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장기에 가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지만 저는 주로 이제 형질 세포에서 발생하는 경쇄로 만들어지는 아밀로이드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것의 치료에 대해서 오늘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일으키는 기관들을 보면 심장이 74%, 신장이 65%, 간에서 한 17%, 위나 장에서 8%, 연부 조직의 17%, 신경에서 한 15%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 교과서에서 학교 다닐 때 배울 때 보면 혀가 커져가지고 이제 혀에 이가 톱니바퀴 모양으로 여기 그림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런 전형적인 사진들을 가지고 주로 배웁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실제로 아주 많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아주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전형적인 케이스로 배우기도 했고 또 눈 주위에 이제 멍이 들어가지고 너구리 눈 같이 되는 아주 이런 형태로 일반인들도 이거 알기만 하면 뭐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질환이긴 하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환자를 볼 때 문제가 되는 건 심장, 신장, 간 이런 장기들이 문제가 되고 전신에 다 이 단백질 조각이 만들어지는 이 그 실 같은 조직이 전신에 있는 장기에서 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상당히 심각한 병이 되겠습니다. 물론 아밀로이드 중에서 이제 전신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말고 국소적으로 조금씩 침착이 되는 경우는 뭐 환자들한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경과 관찰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환자들이나 환자 가족들은 여기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겠지만 그럼 골수종이란 병하고 아밀로이드증이란 병이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떤 환자들은 골수종도 있고 아밀로이드증도 있고 이렇게 아마 진단을 되었다고 들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이 집합이란 걸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이 마이로마 골수종이란 병하고 이 아밀로이드증이라는 병은 이렇게 겹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교집합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골수종은 우리가 이제 크랩이라 그래가지고 뼈라든가 뭐 빈혈도 생기고 이런 칼슘도 올라가고 이런 전형적인 골수증이 있고 또 전형적인 아밀로이드증이 있는가 하면 여기 좀 일부 겹쳐지는 환자들도 있어서 그런 진단을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치료 자체는 형질세포 자체를 없애는 게 주치료이기 때문에 아주 다르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아밀로이드증의 치료는 골수증 치료에서 기원을 했습니다. 아밀로이드증에서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환자들이 조기 진단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외국에서 꽤 오래전에 나온 데이터인데 처음 증상이 나타나고 난 다음 6개월 안에 진단되는 사람이 37%, 1년에서 2년 가까이 심지어는 2년 이상 이후에 진단된 사람이 한 20% 정도 되고 한 의사를 만나서 진단되는 사람들을 두 번째 의사, 세 번째 의사, 네 번째 의사, 상당수 환자가 세 번, 네 번째 의사를 찾아가서야 진단이 되는
진단이 굉장히 어렵고 늦게 진단이 될수록 치료 과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아밀로이드증의 조기 진단이 저희들한테 굉장히 큰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환자들이 아밀로이드증이 의심이 되는가 하면 뭐 이건 약간 일반인들이나 환자들한테는 와닿는 이야기는 아니고 의사들한테 주로 말씀드리는 건데, 신증후군이라는 것은 단백뇨가 많이 생기고 그에 따라서 부종이 생기거나 복수가 차거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당뇨가 없는 사람, 당뇨가 오랫동안 진행이 되면 신증후군이 올 수가 있는데, 당뇨가 없는 환자에서 나이 든 분들이 신증후군이 온다든가, 물론 뭐 장기간 고혈압이 있어도 심장이 비대가 될 수가 있지만, 그러는 것 없이 비후성 심근염증이 있는 환자들, 그리고 원인이 불명하지 않은 간 비대 환자들, 그리고 단일 클론 단백이 나오면서 신경병증이 있는 경우, 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구리처럼 눈 주위가 된다든가, 목에 자반증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이 혀가 비대가 되고 이빨 자국이 남는다든가, 그리고 이 단일 클론 병증이 있으면서 심한 피로감이나 이제 부종, 체중 감소가 있을 때 아밀로이드증을 의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검사상으로 볼 수 있는 아밀로이드증, 경색형 아밀로이드증을 보면 뭐 혈액 검사, 심장이 나쁠 때 나타나는 혈액 검사 이상도 있고, 이 심전도, 이건 조금 이제 일반인들이 이해하시기 힘들겠지만, 저희들이 심장이 두꺼워져 있으면 심전도를 찍으면 이 피크가 크게 나타나는데 오히려 조그만하게 나타나는 이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심장 초음파를 했을 때 이 심벽이 두꺼워져 있다든가, MRI 찍었을 때 나타나는 소견들, 이런 것들이 아주 특징적이고, 최근에는 TTR 단백질에 의한 아밀로이드증 약이 신약들이 개발되면서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 빈도가 많지는 않고, 가족력이 있는 경우 혹은 이제 나이가 많은 분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가 둘 다 아밀로이드증이긴 하지만 나타나는 양상이나 치료법이 좀 다릅니다. 근데 이제 그 뼈 스캔, 우리가 보통 이 뼈 스캔을 암 환자들 전이가 있는지 없는지 볼 때 주로 많이 찍는데, 이 뼈 스캔을 찍어 보면 심장이 아주 특이하게 이 까맣게 보이는 걸 볼 수가 있고, TTR 아밀로이드증에서도 이게 더 명확하고, AL 라이트체인 경쇄형 아밀로이드증에서도 약하긴 하지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검사들을 가지고 우리가 진단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이 의심이 되면 이제 조직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외국의 경우에는 이제 1차로 복부 지방에 있는 지방을 뽑아내거나 조직 검사할 것을 먼저 추천을 하고, 이거는 이제 비교적 방법이 쉽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 가지 검사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들로 잘 안 나올 때는 직접적으로 이제 그 장기를 조직 검사를 해서 특수한 검사 염색들을 하고 단백질 검사를 해서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뭐 콩고레드 염색이라는 걸 해서 애플 그린, 사과의 녹색을 볼 수 있고, 평광현미경이라는 것을 써서 보면 특징적인 이 아밀로이드증에서 볼 수 있는 결과를 볼 수가 있고, 면역화학 염색이나 단백질 질량 분석법을 통해서 확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병기를 보면 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병기를 나누는데, 제가 슬라이드 중에 영어로 나오는 것들은 사실 조금 수정이 불가능해서 영어로 된 슬라이드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심장이 가장 중요한 예후를 나타내는 인자이기 때문에 주로 심장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마커들을 검사를 해서 병기를 보고요. 이 병기는 생존기간에 굉장히 잘 맞고 잘 반영을 하고, 특히 뭐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2004년도에 만들어진 이 병기의 경우에는 3기 후반의 경우에는 평균 생존율이 4개월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이 많이 진행되는 환자들은 치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최근에 약간 수정된 병기가 나왔는데, 2012년도에 이 경우에도 4기의 경우는 뭐 평균 수명이 6개월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치료가 어려운 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장을 침범한 경우는 이제 단백뇨나 신장 기능을 보고 병기를 이렇게 1, 2, 3기로 나눌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신장의 경우에는 우리가 투석까지 가는 기간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나쁜 예후를 가지고 있지만 최근에는 여러 가지 치료들이 점점 발전하면서 그 생존 이율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영국에서 나온 데이터고, 이건 미국에서 나온 데이터고, 이건 우리나라에서 나온 데이터인데 전체적으로 이제 몇 년씩 5년 내지 10년씩 잘라서 쭉 보면 생존율이 계속해서 향상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개선되고 환자들이 조금 더 조기에 진단되는 그런 것들을 그런 영향으로 생존 기간이 점점 향상되고 있어서 환자분이나 가족분들은 너무 실망하시지 말고 치료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치료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여기 많은 약들 영어로 쓰여진 약들이 있는데 이 대부분의 약들은 골수종 치료에서 개발된 약들입니다. 이 치료 자체가 악성 형질 세포 이상 단백을 만든 악성 형질 세포들을 없애는 치료가 저 주 치료이기 때문에 거기 사용되는 약들이 다 이쪽 치료로 넘어온 거고 최근에 이제 그 직접 이 아밀로이드 침착된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약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아직 허가난 약들은 아니지만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약들은 골수종에서 치료하는 그 약제들입니다. 그래서 경색형 아밀로이드증의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까지도 이 나쁜 단백질을 만드는 형질세포 클론을 제거하는 것이 목표고 그 중간 단계로서 우리가 경쇠를 이제 두 가지 한쪽은 증가돼 있고 한쪽은 감소돼 있는데 그것을 이제 뺐을 때 이 그 차이를 가지고 지표로 삼는데 이것을 40 미만으로 만드는 게 1차 치료 목표입니다. 이게 40 미만으로 만들었을 때 청진 기간도 많이 향상이 되고 심장도 좋아지는 것을 저희들이 관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타겟으로 치료를 하고 또 심장 자체의 지표인 NT-proBNP라는 수치가 30% 이상 감소하는 것이 1차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또한 생존 기간이 향상되는 것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볼 수가 있고 환자가 좋아지는데 실제로 병원에서 외래를 보면 선생님 환자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런데 환자분은 더 힘들다 그러고 하나도 좋아지지 않았다 그러고 여전히 숨이 차고 많이 붓는다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이 클론이 제거되고 난 다음에 심장이나 신장에 있는 나쁜 단백질이 제거되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까지도 기다려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뭐 인조제를 쓴다든가 여러 가지 다른 보조적인 치료 방법을 쓰면서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색을 줄이는 게 1차 목표가 되겠고 심장, 신장을 좋게 하는 것이 그 다음 목표가 되고 이 두 가지를 달성하면 생존 기간이 훨씬 향상이 됩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뭐 여기 많은 약들이 있는데 이 대부분의 약들이 골수종의 치료에서 개발된 약들입니다. 멜팔라라는 약제 우리가 골수종에서 옛날부터 쓰고 지금도 자가골수 이식할 때 쓰는 약이고 골수 이식, 탈리도마이드, 레날리도마이드, 볼테조미, 포말리도마이드, 다라투모마브 모든 약들이 골수종 치료에서 개발된 약들이고 그 약들이 하나하나 아밀로이드증 치료에 이용이 돼서 많은 좋은 데이터들을 보고 있습니다. 아밀로이드증 환자의 치료가 골수종 치료하고 조금 다른 거는 처음에 진단됐을 때 심장이 아주 안 좋거나 신장이 안 좋은 환자들은 골수종 환자와 달리 처음 치료할 때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수종 치료하듯이 모든 우리가 처음에 쓸 수 있는 약을 동시에 강한 용량으로 쓰게 되면 환자들이 견뎌내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 상태를 가지고 뭐 병기도 보고 환자 전신 상태를 봐서 아주 고위험군, 중간위험군, 아주 좀 치료를 잘 견딜 수 있는 군으로 나눠서 치료를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아주 환자가 힘든 환자들은 약하게 치료하고 중간 그룹에 있는 환자들은 최근에 쓸 수 있는 뭐 볼테존을 이용한 치료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허가난 다잘렉스를 같이 쓴다든가 그런 치료를 하고 아주 컨디션이 좋은 환자, 전체 환자들의 한 15에서 20% 정도 되는 환자들은 이식을 할 수도 있는데 자가 이식을 초기에 1차 치료에서 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2차 치료 성적이 많이 좋아져서 재발했을 때 이식을 할 것을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여러 가지 약들 자체가 이제 심장에도 좀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들이 상태에 따라서 이제 치료 조절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치료들이 다 심장에 조금씩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이 적절한 약제를 적정한 시간 간격으로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이 환자들 치료에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많이 쓰는 약은 멜팔란이라는 약하고 덱사메타존 약을 많이 썼고 지금은 사실은 뭐 이 볼테존이라는 약이 보험이 되기 때문에 일체약으로 잘 쓰지 않습니다만은 이 약을 제대로 쓰면서부터 그전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좋은 결과를 얻어냈고 또 볼테조밀이 본격적으로 사용되면서 또 한 번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로 이 보험이 되고 1차적으로는 이 볼테조밀이라는 약하고 사이톡산이라는 약, 덱사메타존 세 가지 쓰는 가장 흔한 표준 치료가 되겠고요. 일부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멜팔란을 같이 써주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멜팔란하고 볼테조밀을 같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사실 최근도 아닙니다. 한 4년 전에 이제 이 저희도 참여한 연구인데 이 안드로메다라는 연구가 시행이 됐고 다라투마 우리 골수에서 많이 쓰는 이 다잘렉스라는 약에다가 기존 표준 치료를 같이 쓴 경우하고 표준 치료만 쓴 경우를 비교해서 해봤더니 아주 좋은 결과를 얻었고 올해 아마 겨울에 이 결과가 더 업데이트된 결과가 나올 텐데 마찬가지로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제 이 약물 치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 아직까지도 어, 보험이라는 큰 장애물이 있어서 보험으로 써드릴 수는 없지만 점점 좋은 약제들이 환자분들 치료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식의 경우에도 초창기에 이식을 하면 초기에 사망 확률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거의 한 전체 환자의 한 10몇 퍼센트가 사망할 정도로 높았는데 최근에는 한 4% 정도까지 그걸 낮춰서 장기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10년, 20년 동안 사신 분들도 상당수 많고 저희 병원에도 10년 이상 잘 지내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기존에 골수에서 많이 사용되는 레블리미드라든가 여러 가지 약제들, 뭐 다잘렉스를 단독으로 쓸 수 있고 상당히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와서 물론 쉽지 않은 병이지만 치료를 잘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이 되는 나쁜 세포를 죽이더라도 이것들이 없어지는데 상당한 기간 1년에서 2년까지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걸 직접 다 빨리 없애는 약제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고 이 두 가지 약제가 지금 주로 개발되고 있는데 이 카엘 101이라는 이 연구, 그 벌타마비비라는 약제 두 가지가 지금 임상 시험 중입니다. 물론 뭐 임상 시험 일부 이 임상 시험은 지금 모집이 다 끝나서 결과가 나오는 걸 기다리고 있고 이 약제는 아직도 일부 환자들에서 임상 연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약제들이 잘 효과적이라는 게 결과가 나오게 되면 훨씬 더 빠른 시간에 초기에 나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연구도 지금 중이고요. 환자들이 여러 가지로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음식은 어떻게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염분을 제한하는 겁니다. 이 부종이 많고 염분이 우리가 이뇨제가 주 치료제이기 때문에 짜게 먹는다든가 뭐 국을 먹는다 이런 것은 굉장히 환자분 증상이나 이런 것들을 악화시킬 수가 있고 또 저혈압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들한테 물어보면 옛날엔 고혈압 약을 먹었는데 요즘 혈압이 점점 떨어져가지고 어지럽고 그렇다는 경우가 많은데 저혈압을 이제 호전시킬 수 있는 약제로 미도들이라는 약제를 쓰고 이것만으로도 안 되면 압박 스타킹을 쓴다든가 특히 야간에 화장실 가기 위해서 일어났다가 쓰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이제 가족들한테 밤에 깨워서 같이 가자든가 그렇게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부정맥이 상당히 많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때로는 심박동기를 쓴다든가 부정맥 약제를 같이 쓰게 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신경통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가바멘틴이나 프레가발린 같은 약을 같이 쓰기도 하고 일부 환자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원인이 되는 그 단백질을 만드는 세포들을 없애더라도 단백질 자체가 없어지지 않고 심장이나 신장 같은 것들이 결국은 투석을 한다든가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심장이나 신장 이식을 해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아주 일부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치료들에 대해서는 병원에 계신 교수님들하고 잘 상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밀로이드증, 경소형 아밀로이드증이나 아밀로이드증이 굉장히 어려운 병이고 힘든 병이고 치료도 어렵고 조기에 사망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최근에 좋은 치료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이제 희망을 가지고 치료를 하는 단계에 들어오고 있고 새로운 신약들에 대한 임상 시험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런 소식이 환자분들이나 가족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